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사계약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 절차 비교입니다. 공사계획이 수립이 되면 추정 가격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과 2인 견적 수의계약을 결정합니다.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서로 간에 가격 협상을 합니다. 협상 후 가격이 결정되면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추정 가격이 2천만 원이 초과되고 전문공사 1억 원 이하,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8천만 원 이하이면 2인 견적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2인 견적 수의계약 절차는 먼저 설계업체로부터 설계를 의뢰하여 해당 공사의 기초금액을 작성합니다. 그런 후에 나라장터에 소액수의 견적 안내 공고를 올리고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낙찰 하한가 이상에서 가장 최적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결격 사유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나라장터 상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다음, 계약 체결 시 확인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시 계약금의 15% 이상 계약보증서를 반드시 진구하여야 하는데 계약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초 계약상의 공사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셔야 하는데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지체일수와 1000분의 0.5의 지연배상금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하자보증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자보증금률은 일반 건축은 100분의 3,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은 100분의 2입니다. 또한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공사 계약금액이 1천만 원이 초과되면 인지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인지금액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건설 폐기물 100톤 이상 처리되는 공사는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별도로 분리하여 공사하여야 합니다. 둘째,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되는 전문공사는 반드시 전문면허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 가스시설, 승강기, 난방공사는 공사 금액과 상관없이 전문 면허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셋째, 설계서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으로 확정된 공사를 공사 시기를 나눠서 하거나 공사량을 나눠서 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는 제외입니다. 넷째, 공사 잔여 기간이 업체에서 요구하는 성금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성금 지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 반드시 성금 보증 증권 등 채권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공사 계약 시 체크해야 할 중요 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정 가격에 따라 적절한 계약 방법을 결정하였는가? 둘째, 전기 및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 추진 시 별도로 분리하여 공사하였는가? 셋째, 1,500만 원 이상 전문 건설 공사 시 공사 내용에 맞는 전문 면허 소지 업체와 계약 집행하였는가? 넷째,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를 적절하게 진구하였는가? 다섯째, 계약 내역과 실제 납품 및 공사 내역이 일치하였는가? 여섯째, 공사 준공 시 미시공, 보험료 납부, 폐기물 처리 등을 확인하여 정산하였는가? 일곱째, 공사 시공자로부터 하자보수 보증서 또는 지급각서를 받았는가? 다음은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감사 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자격 업체 또는 공사 내용과 상이한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감사 시 지적받은 사례입니다. 전문 공사 집행 시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 건설업종의 면허를 등록,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지적 사례입니다. 먼저 2,500만 원짜리 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문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 다음, 창호안전대와 내부 도장 공사 등 전문 건설업종 중 2개 업종 이상의 보수 보강 공사를 시설물 유지 관리업 면허가 아닌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공사를 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시설공사 분할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감사 지적 사례입니다.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지적 사례입니다. 먼저 교실 바닥, 난간, 바닥벽 보수를 위하여 전체 5천만 원 가량의 공사를 5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1인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 다음, 체육실 바닥 개선 공사와 현관 리모델링 공사를 2건으로 분할 계약하여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 공사대금, 특히 성금 지급 부적정과 관련한 지적 사례입니다. 성금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잔여 이행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성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채권을 확보한 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지적 사례입니다. 10일간 보수 공사를 집행하면서 계약 이행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아 성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채권도 확보하지 않은 채 성금 200만 원을 지급하여 지적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 대금 지급 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소홀과 관련한 대표적 지적 사례입니다. 공사 시행 시 산출 내역서에 고용 산재보험료를 계상한 경우에는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할 때 고용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고용 산재보험료는 별도 정산 대상이 아니나 가입 증명원 미제출 시 전액 감액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지적 사례입니다. 전기 선로 교체 공사 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산출 내역서에 고용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산재보험료 가입 증명원 또는 완납 증명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지적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3법 개정 전후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원 3법은 크게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학교급식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에서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첫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유치원 원장의 겸직 불가입니다. 종전 유치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겸직이 이제는 유초, 중고 모두 적용됩니다. 둘째,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타 회계로 전출, 대여 금지뿐 아니라 목적의 부정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 연합회비나 교직원 개인 차량 유류비, 교통범칙금 등을 유치원 회계에서 절대 집행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학교급식법입니다. 기존 초, 중, 고에만 적용되었던 학교급식법이 유치원까지 확대 적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역량교사를 반드시 배치하고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급식 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은 유치원 설립 경영자 결격 사유가 신설되고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이전 국공립만 의무사항이었던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모든 유치원에 적용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수급 시 반환 명령이 가능하고 보조금과 지원금 반환 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의 명칭 등 정보와
위반 행위 및 처분 내용이 모두 공개되게 됩니다.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이제 사립유치원도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이 변화하는 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